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어느 평범한 아침, 사람들이 출근을 서두르던 도심.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층 높이의 건물 외벽, 그 작은 창틀에 간신히 매달린 아기. 손이라도 미끄러지는 순간 끔찍한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아찔한 광경을 목격한 두 남자. 그들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미리 준비라도 되어 있었던 것처럼 즉시 움직였죠. 그런데 더 기겁할 만한 것은 그들이 구조를 마친 후의 이야기입니다. SNS에 올라온 영상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아기를 구한 남자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알고 나서 또 한 번 경악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거든요. 대체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존 스미스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최근 SNS에서 엄청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 알게 된 한 한국인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죠. 오늘 그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의 한 바쁜 출근길 아침. 차들이 빽빽한 도로 위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가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걸었고 커피를 든 직장인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거리 한복판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요. 아, 저기 애가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한 10층짜리 아파트 건물. 그 위쪽 난간에 갓걸음마를 뗀 듯한 아기가 간신히 창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순간 거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연실색한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죠. 저 작은 아이가 손을 놓기라도 하면 단 몇 초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출근 중이던 두 한국인 남성이 이 광경을 보고 주저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가자. 사다리랑 뭔가 잡을 거 필요해. 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친 후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근처 가게와 공사장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한 명은 철물점에서 튼튼한 사다리를 빌려왔고 다른 한 명은 건물 안으로 재빨리 들어가 계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기의 손이 점점 미끄러지고 있었죠. 길을 걷던 시민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남성 중 한 명은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빠르게 위층으로 향하며 계속해서 중얼거렸죠.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한편 남겨진 다른 한 명은 급하게 구한 사다리를 들고 건물 벽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물 벽이 매끈해 사다리를 쉽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동차 주차 구역 근처에 난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다. 그는 빠르게 사다리를 난간에 기대며 시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몇몇 시민들이 달려와 사다리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올라가는 것뿐이었죠. 사람들은 긴장된 눈빛으로 사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다리는 10층까지 닿기에는 아슬아슬해 보였고 중간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버텨주세요. 제가 올라갈게요. 사람들이 사다리를 단단히 잡아주자 그는 한 칸 조심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아기가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창틀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친구가 창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친구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어 아기의 몸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 아기를 안으로 끌어당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그는 마침내 아기에게 닿을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기는 무게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소스라치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빠르게 손을 뻗어 아기의 허리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순간 모두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잡았어. 길 위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친구는 창문을 조금 더 밀어 열었고 그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친구에게 넘겼습니다. 아기는 결국 무사히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장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가자, 빨리. 여기서 우리가 남아있으면 안 돼. 사람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조용히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은 이미 시민들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찍혀 SNS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떠난 지 몇 시간 후 온라인은 이미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출근길에 아기를 구한 두 남성이 있다는데 끝까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그냥 사라졌다. 누군가가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영상 속에는 한 남성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아기를 붙잡고 건물 안으로 넘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환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소리까지 영상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와, 이거 실화임? 진짜 영화 같아. 아니 근데 저분들 누구임? 왜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사라진 거야? 저런 분들이 진정한 영웅이지. 댓글창에는 감탄과 궁금증이 뒤섞인 반응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내 주요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출근길에서 아기를 구하고 사라진 두 남성이 있습니다. 시민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인터뷰에서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라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연신 고마움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저희 아이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조용히 사라지신 걸까요? 부모는 눈물을 닦으며 두 남성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은 이미 그곳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일까? 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까? 그때 SNS 댓글창에서 한 누리꾼이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저분들 중 한 명, 제 회사 선배님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분인데 이 댓글 하나가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한국 사람의 이름은 김진우.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우는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그는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아이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죠. 그는 혼자서 딸을 키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당시 한국에서 그의 월급으로는 아이를 키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으로 가자. 거기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그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추가로 자비를 하며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한국에 있는 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딸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영상통화로는 볼 수 있었지만 아이를 직접 안아주지 못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제 딸이 얼마나 외로울까 매일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출근하던 길에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떠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라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미 큰 감동을 얻은 사람들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연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한 외국계 기업의 회장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이 기러기 아빠라고요? 가족을 위해 미국까지 가서 돈을 벌었다고요? 그 회장은 깊은 고민 끝에 결심하고 총무팀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분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줍시다. 우리 회사에서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진우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편 한 방송국에서 본격적으로 김진우를 찾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SNS에서 나온 단서를 토대로 여러 곳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김진우가 한국에 돌아와 잠시 머무르고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여보세요. 김진우 씨 되시죠? 저는 방송국 기자입니다. 혹시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김진우는 당황했습니다. 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는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간절했습니다. 김진우 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듣고 싶어 해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힘겹게 버티면서도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빠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아이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고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 생각을 했어요. 보고 싶었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담담한 목소리 속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진우 씨 진짜 강한 사람이네. 이제는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따님과 함께할 수 있길.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김진우는 여느 때처럼 미국에서의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의 근무를 마친 후 숙소로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때우고 한국에 있는 딸과 영상통화를 하려던 참이었죠.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보고 싶어. 휴대폰 화면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딸 그림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보자. 딸이 그린 그림 속에는 커다란 집과 함께 한 남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조만간 꼭 너랑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할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지? 응, 나 기다릴 수 있어. 그렇게 대화를 마친 후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을 위해 미국에 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제전화 수신 중. 그는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씨 맞으신가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가요? 저는 해외에 본사를 둔 한 외국계 기업의 대표입니다. 최근 방송을 통해 김진우 씨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당신과 직접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김진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큰 회사에서 자신에게 연락을 한 걸까?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단순히 당신의 선행에 감동해서 연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김진우 씨야말로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희생하며 살아온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김진우 씨가 더 이상 가족과 떨어져 살지 않아도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 회사에서 김진우 씨가 한국에서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한국에 있는 직장 근처에 주택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인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원하신다면 저희 회사에서 한국 지사 근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우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김진우 씨가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딸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그에게는 너무나도 꿈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제가 정말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김진우 씨는 이미 충분히 많은 희생을 했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김진우의 머릿속에는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로만 보던 작은 얼굴, 직접 안아주지 못했던 지난 몇 년의 시간,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김진우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김진우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꿈만 같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하루하루를 버티며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는데 이제는 딸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까? 그는 늘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버티며 딸을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휴대폰 화면을 다시 보니 조금 전 딸과 나눈 영상통화 장면이 떠 있었습니다. 딸이 손에 꼭 쥐고 있던 그림.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딸을 위한 거야. 결국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입니다. 아까 주신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돕겠습니다. 몇 주 후 김진우는 미국에서의 모든 일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우, 정말 가는 거야?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떨어져 살지 않으려고. 잘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동료들과 포옹을 나눴습니다. 정말 고마웠어. 다들 건강하게 지내. 비행기에 탑승한 후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우리 딸과 함께할 수 있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김진우는 몇 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 김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다. 그는 몇 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출국장을 나서는 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보다, 건물 외벽을 기어오를 때보다 더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아빠. 김진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조그만 몸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딸, 지유. 몇 년 전 떠날 때보다 더 자라 있었고 얼굴도 조금 더 길어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김진우는 곧바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우리 딸. 지유가 힘껏 안겼고 김진우는 딸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몇 년 동안 사진과 영상 통화로만 보던 딸이 이제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가늘었던 팔, 작은 손가락, 뺨에 내려앉은 따뜻한 체온. 그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안 떠날 거지? 아빠랑 같이 살 거지? 지유가 그의 목을 꼭 끌어안으며 물었습니다. 김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 안 가? 우리 같이 살 거야.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김진우는 외국계 기업이 제공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그의 직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깔끔한 주택이었으며 아이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햇살이 잘 들어왔고 주방도 넓고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우가 사용할 작은 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여기서 같이 사는 거야? 응, 이제 여기서 매일 밤 아빠가 너를 재워줄 거야. 지우는 기쁨에 겨워 방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진우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가족의 행복. 그동안 그는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딸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딸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아빠의 존재였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기러기 아빠였던 김진우 씨. 이제는 딸과 함께 생명을 구한 한국인. 그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기회. 하지만 김진우는 더 이상 유명해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조용하지만 따뜻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진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이면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으며 퇴근 후에는 놀이터에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매일같이 김진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내일은 소풍 간대. 그래? 아빠가 내 도시락 맛있게 싸줄게.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대화들이 이제는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진우는 퇴근 후 지유를 침대에 눕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우리 집에 있어서 제일 좋아. 김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빠도 그래.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곧 행복이었다. 그렇게 김진우는 더 이상 기러기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딸을 깨워주고 손을 잡고 등원시키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김진우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딸과 함께 눈을 뜨고 손을 잡고 등원하며 저녁이면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힘겹게 일하던 시간들, 영상통화 속에서만 바라보던 딸의 얼굴, 멀리서 그리움만 쌓아가던 날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아빠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고 딸의 밝은 목소리가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김진우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그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집을 되찾았습니다. 김진우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감동적인 사연이 아닙니다. 이는 가족의 의미, 희생의 가치, 그리고 인간애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딸을 위해 바쳤고 결국에는 선한 행동이 또 다른 선한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